지난 25년간 뇌에 칩을 심어서 기계를 조종하는 기술, 이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거잖아요. 근데 이젠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이식형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걸어온 길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어디까지가 과장된 소문이고 또 어디까지가 진짜 과학적 사실인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냥 생각만으로 주변의 모든 기술을 제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강력한 질문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생각만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움직이는 미래,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그럼 IBCR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생각 번역기 같은 거예요. 뇌에 이식된 장치가 우리의 뇌 신호를 읽어내서 컴퓨터나 로봇팔 같은 외부 기기에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이 기술이 가장 먼저 목표로 하는 건 어떤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움직이거나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삶을 돕는 겁니다. 작동 방식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뇌에 심은 전극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오는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 다음엔 컴퓨터가 이 신호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팔을 뻗고 싶어 하는구나, 또는 이 글자를 쓰고 싶구나 하는 의도를 해독해내죠. 이 해독된 명령으로 외부 장치를 제어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화면 커서가 움직이는 걸 보거나 로봇팔이 동작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 정교하게 조절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난 25년 동안의 연구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이 분야가 실제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연구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1998년에 첫 이식이 있었고 초기에는 발전이 좀 더뎠어요. 그런데 2014년 미국과 유럽에서 대규모 뇌연구 프로젝트, 이른바 브레인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폭발적으로 빨라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머릿속으로 상상한 말을 분당 79단어 속도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정말 놀라운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발전이 단 67명의 선구적인 임상시험 참가자들 덕분이라는 사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거대한 기술 혁신의 뒤에는 이렇게 소수의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 25년간 이 분야의 역사는 바로 이분들의 용기 있는 참여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 혁신적인 연구, 무슨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소규모 전문 연구 그룹, 단 21곳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굉장히 집중된 소수의 학술 커뮤니티가 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에요.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어떤 기술이 주로 사용되느냐 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뇌 신호를 가장 정밀하게 읽을 수 있는 미세전극 배열이 57%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각 기술마다 뚜렷한 장단점이 있고요. 자, 이제 통계 데이터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이 기술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임상시험에 참여한 분들의 인구학적 현실은 어떤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인용문 하나가 이 기술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잘 보여주죠.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 이안 버카트 씨의 말인데요. 그는 이 기술의 가능성을 자기 몸으로 직접 증명한 살아있는 증인인 셈입니다. 바로 이분이 이안 버크 같은 씨입니다. 수영사고로 전신마비를 겪었지만 IBCI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만으로 마비됐던 팔을 움직여서 컵을 잡는 데 성공했죠. 데이터 뒤에 있는 실제 인간의 얼굴, 그리고 그의 역사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선구자들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심각한 불균형의 문제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전체 참가자 67명 중에 남성은 49명, 반면에 여성은 단 11명에 불과합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 기술이 과연 모두를 위해 공평하게 개발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불균형이 생긴 걸까요? 원인은 꽤 복합적입니다. 통계적으로만 봐도 관련 질환의 성별 유병률을 고려하더라도 여성 참가자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낮아요. 연구에서는 과거 임상시험에서 여성을 배제해왔던 역사적인 관행이라던가 이런 큰 도전에 필요한 가족이나 사회의 지지가 부족한 것 같은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이 잠재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야를 좀 넓혀보죠.
IBCI 기술이 연구실에 나와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 쓰이려면 앞으로 어떤 큰 산들을 넘어야 할까요? 앞으로 가야 할 길에는 명확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기술과 성능평가 기준을 표준화해야 하고요. 민감한 뇌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프로토콜도 만들어야 합니다. 또 데이터 소유권 같은 윤리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엄청나게 높은 비용 문제도 풀어야겠죠.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할 텐데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중의 인식이 얼마나 큰 도전 과제인지는 이 숫자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2022년에 퓨어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뇌 임플란트가 사회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한 사람이 단 13%에 불과했습니다. 13%요.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정말 눈부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윤리적 제도적 준비는 과연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기술은 거의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기술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요?